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이후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 조성공사가 본격화돼 오는 2018년이면 공장이 지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침체된 포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동해면과 장기면, 구룡포읍에 걸쳐 있는 포항 블루밸리는 모두 612만 제곱미터. 포항 제철소 면적의 71%로 1, 2단계로 나누어 개발됩니다. 1단계는 오는 2017년, 2단계는 2019년 완공됩니다. 당초 지난 2013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LH의 자금 사정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7,360억 원. 공장이 모두 들어서면 11,000여 명이 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들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은 석유화학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치 업종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 유치입니다. 이 넓은 공단에 언제 어느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블루밸리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올 하반기 공장 용지를 분양해보면 흐름이 잡히는데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69만 원으로 인근의 76만 원보다 싸고 내년 6월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은 장점입니다. LH공사와 같이 또 포스코와 같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외부에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끝났으나 356가구 중 89가구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것은 걸림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이주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포항 블루밸리가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대금 3,4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자재와 원료, 공사 대금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지급하고 외주 파트너사에 대한 비용 지급도 오는 18일까지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임금 동결 재원을 활용해 이달 중순 외주 파트너사 직원 1인당 3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역 2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의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1로 전달에 비해 1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철강 제품의 내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 성장세 감소와 유가 급락에 따른 미국의 강관 수출 둔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휴가철을 맞아 도소매업과 관광업 등이 살아나면서 올 들어 최고치인 67까지 상승했습니다. 군청 소재지인 읍지역도 주차난이 도시 못지않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데다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 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장이라도 서는 날이면 영덕읍은 진입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경운기와 오토바이, 자전거, 덩치가 큰 버스가 한데 엉켜 시골 5일장은 정신이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 보니 특히 노인들은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사이로 다니느라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인도로가 없으니까 차 사이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위험한 요소죠. 항상 차가 많이 다니니까 요는 도로에 요는 많이 다니잖아요. 차가 그렇게는 겁나지요. 영덕군은 읍내를 관통하는 덕곡천 옆 도로 양방향을 일방 통행으로 바꿔 주차장 200면을 확보하고 군청 옆 50천 둔치에 300대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방 통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자체가 생소해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체로 한꺼번에 하자니 지역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 의식 수준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읍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더 심했던 울진읍 시가지는 입구부터 화물 하역용 정차 공간을 만들어 시원스레 뚫렸고 군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대신 인근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만성적인 군청 주차난도 해결했습니다. 특히 군청 앞 주도로는 인도폭을 줄이는 대신에 현재 2차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8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대대적인 일방통행 실시 등 여건을 개선한 뒤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가지 교통항 해소를 위해서 인근에 800명 정도의 주차장을 조사한 후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써 현재는 주차 질서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주차 단속 실적은 영덕군 1건, 울진군 2,600여 건,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단속에 나서는 울진군의 주차난은 서서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시 석장동 일원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 1.19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지역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토지 보상이 90% 이상 완료됐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를 비롯해 이전 유관기관들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도청 신도시 일대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견학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건무산 아래 팔짝지붕의 신청사 본관과 도의회, 복지관과 공연장 등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4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 등 이전 준비만 남은 단계. 신도청이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개인과 단체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안농다운 건물이 왔고 안농다운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현재까지의 방문객만 총 1만 8천 명인데 90% 이상이 개인 방문객들입니다. 요즘은 1일 200명 그리고 8월만 해서 약 6천 명의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일관된 기존 공공기관 건물과는 달리 한국 정미를 잘 살렸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하회마을과 예천 회룡포 등 인근 관광지를 들렸다 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거의 직각, 정사각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건물이 좀 한국적이라는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원같이 꾸며진 것도 한국적이라는 느낌. 경상북도는 내년 2월이면 대구에서의 더부살이를 끝내고 이전에 경남, 전남, 충남에 이어 도단위 광역지자체로서는 마지막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출범했던 형산강 미래 포럼이 오늘 첫 포럼을 갖고 포항과 경주 두 도시 간 상생 협력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포럼에선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의 한국 경제의 도전과 지방도시 전략이라는 기조 강연에 이어 한동대 이재영 교수가 포항 경주의 에너지 클러스터와 과학기술도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두 지역의 산재에 있는 원자력과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경주시의 한 요양원이 불법 운영으로 경주시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 충유동의 A 요양원이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어기고 요양보호사 5명을 음식조리와 세탁 등의 다른 업무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요양보호사 1명의 석 달치 임금을 부정수급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 병원 7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4년 수술 예방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과 포항 성모병원 등 지역의 종합병원 3곳과 일반 병원 4곳은 담낭수술, 제왕절개술, 전립선 절제술 등의 각종 수술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정 수준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평가원은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460여 개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선택과 투여 기간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오늘 포항시 기계면과 기북면 일대 친환경쌀 생산단지 460헥타르에 줄점 팔랑나비 긴급 방제를 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무인 헬기 12대를 투입해 올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한 줄점 팔랑나비를 방지했습니다. 줄점 팔랑나비는 벼의 주요 해충은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회 포항문화축제 및 제1회 에코보트 콘테스트가 내일 포항문화일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축제에는 큰 대하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인 방티타기 대회가 대학과 직장단체 대항전으로 열리고 도내 초중고생들이 재활용품을 이용해 친환경 배를 만드는 에코보트 콘테스트가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포항문화방송이 포항 운하와 해양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회째 마련했는데 지역 농수산물 벤처기업 우수상품 판매 장터와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조금 흐려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청명한 하루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구름만 조금 지났는데요. 내일 경북 동해안 쪽은 오전까지 맑고 구름 많다가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도 종일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포항, 경주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1에서 4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경주는 일교차가 10도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겠는데요.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다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20도, 영덕 울진 18도, 경주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다가 하늘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바람 불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바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포항 운하축제인데요. 하늘은 조금 흐리겠지만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운하축제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